요즘 AI 얘기 정말 많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지금의 AI 붐이 과연 과거의 거품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일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조 8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불과 10년 뒤인 2033년에 예상되는 전 세계 AI 시장의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지 않으실 텐데 현재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1년 전체 GDP와 맞먹는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25배에 2023년 가치에서 불과 10년 만에 25배가 뛴다는 예측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닷컴 버블 때 그 엄청났던 성장률조차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계획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딱 세 회사만 해도요. 2025년 딱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2,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영화 같은데? 하는 생각 말이죠. 맞아요. 과거의 기술 거품들이 떠오르죠. 근데 과연 이번 AI 붐도 그냥 똑같은 역사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를까요? 그래서 지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라는 지도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마침 경제학자 칼로타 페레스가 기술혁명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틀을 제시했거든요.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페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대한 기술혁명은요, 거의 정해진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광란의 시기. 너도 나도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미친 듯한 투자 열풍이 불고요. 그러다 결국 빵 하고 터지죠. 고통스러운 붕괴,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배기 성장이 시작되는 황금기가 온다는 겁니다. 광란, 전환점, 그리고 황금기. 이 세 단계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는 항상 두 종류의 돈이 싸웁니다. 하나는 금융자본, 다른 하나는 생산자본이에요. 금융자본은 되게 발빠른 돈이에요. 빨리 투자해서 확 벌고 빠지려는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게 바로 광란 시기를 이끌고요. 반면에 생산자본은 좀 묵직해요.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고 실제로 뭔가 만들어내서 길게 보고 성장하려는 돈이죠. 이게 바로 황금기의 동력입니다. 문제는 이 둘의 균형이 깨질 때 생겨요. 금융자본만 너무 날뛰어서 생산자본과 동떨어지면 바로 그때 거품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가장 완벽한 예시가 있죠.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닷컴 버블입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인터넷만 붙으면 주가가 막 하늘로 솟구치던 시절.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 그게 바로 광란이었어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죠. 비이성적 과열이라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광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95년에 1000포인트 근처에 있던 나스닥 지수가 불과 5년 만에 5000을 넘어버려요. 400% 폭등. 정말 모두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끝은 어땠나요? 2002년에 1139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무려 78%가 빠지면서 그동안 올랐던 걸 거의 다 토해냈죠. 이게 바로 전환점의 고통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쓸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시 기업들이 미래에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쓰일 거야 하면서 너도 나도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땅속에 광 케이블을 깔았거든요. 근데 막상 깔고 보니 그걸 제대로 활용할 서비스나 사용자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형적인 공급 과잉이었죠. 인프라는 너무 앞서갔는데 수요가 못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 보죠. 지금 우리가 AI의 광란 단계에 있다는 건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만약 AI에도 전환점이 온다면 그 모습은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이에요. 닷컴 버블은 너무 많아서 망했잖아요. 공급 과잉. 근데 AI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칩.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가 모자라요. 지금도 줄 서서 사야 할 판이죠. 둘째, 사람. 이 기술을 개발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근데 이 전력망이 그걸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칩, 사람, 전기. 이 세 가지가 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바로 지정학적 갈등이죠. 닷컴 버블 때는 전 세계가 협력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패권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이 칩은 너네한테 안 팔아, 이 기술은 못 넘겨 하면서 막고 있으니 아까 말했던 그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핵심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볼까요? 닷컴 버블의 리스크는 수요 붕괴였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였죠. 반면에 지금 AI 붐의 리스크는 정반대, 바로 공급 제약입니다. 만들고 싶어도 칩이 없고 사람이 없고 전기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AI에도 그 전환점이라는 게 온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고비를 넘어 황금기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 전환점이라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거품을 쫙 빼주고 뜬구름 잡던 회사들은 정리되고 진짜 기술력 있고 수익성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하는 그런 건강한 재조정의 시간이었던 거죠. 한바탕 앓고 나서 더 튼튼해지는 과정이랄까요? 그리고 이 재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예요. 철도혁명 때도 그랬고 인터넷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거품이 한번 터지고 나면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규칙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투자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요. 그렇게 혼란을 수습하고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황금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들한테는 없었던 바로 이 역사의 패턴이라는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광란 뒤에 전환점이 오고 그 뒤에 황금기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고도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아니면 이 지식을 활용해서 다가올 도전을 좀 더 현명하게 넘고 AI의 황금기를 더 순조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